민성그룹 본사 회의실. 고인의 영정사진 아래 유산관리인 남자 민동현이 두툼한 서류철을 앞에 두고 앉아 있다. 맞은편에는 회장의 친인척 대표, 변호사,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 긴장한 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크게 울린다. 오늘 10년 전 멈췄던 내 시간이 다시 흐른다. 증오와 복수심으로 굳게 닫았던 내 마음의 봉인이 이 유언장과 함께 터질 것이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는 돈을 탐하지만 나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피해 대가를 치르러 왔다. 내 아버지의 특허를 강탈하고 내 삶을 파괴한 회장. 나는 이 유언 집행을 통해 그 죄를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나는 유산관리인이라는 합법적인 가면을 쓰고 이 비극적인 연극의 무대 위에 섰다. 나는 이 자리를 내 복수의 재단으로 만들 것이다. 관리인은 서류를 열기 전 잠시 눈을 감으며 과거의 고통을 되새긴다. 친척들은 관리인이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터뜨린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시선이 관리인에게 집중된다. 친척 대표 유산관리인,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마십시오. 유언장 개봉을 서두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회장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적 절차를 밟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유산은 정당한 혈육인 우리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친척 대표님, 이 자리는 유언장 개봉 절차입니다. 유산관리인으로서 고인의 유언을 단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이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유언장의 내용이 민성그룹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폭로를 담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 유언은 단순한 재산 분할이 아닙니다. 이 유언은 10년 전 사라진 특허에 대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진실이 밝혀지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이해관계는 뿌리째 흔들릴 것입니다. 관리인은 두꺼운 서류철을 펼치며 첫 페이지를 읽는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회의실을 울린다. 그의 내면에는 10년 전의 배신감과 복수심이 들끓고 있다. 나는 이들이 돈 때문에 발버둥치는 모습을 즐기려 했다. 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앗아간 회장의 유산을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분열시키는 것이 나의 복수였다. 하지만 이 유언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내 계획은 유언장의 복잡성 앞에서 산산조각날 위기에 놓여 있었다. 나는 이제 복수의 집행자가 아닌 진실의 문지기가 되어야 했다. 관리인은 유언장 개봉을 잠시 멈추고 잠시 눈을 감으며 과거를 회상하는 긴 나레이션을 시작한다. 친척들은 짜증을 내지만 관리인의 권위에 눌려 침묵한다. 10년 전 내 아버지의 특허는 세상의 판도를 바꿀 기술이었다. 하지만 회장은 그 특허를 노렸고 아버지는 파산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그녀, 서지수는 나를 버리고 회장에게 갔다. 그녀는 내게 당신 아버지처럼 실패자가 될 순 없어. 당신은 너무 순진해. 라고 했다. 그 말은 내 심장에 박힌 칼날이었다. 나는 그녀가 돈과 성공을 쫓아 나를 배신했다고 믿었고 그 믿음이 지난 10년간 나의 유일한 삶의 이유였다. 관리인이 서류철의 특정 페이지에 시선을 고정한다. 그곳에는 10년 전 특허권 양도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나는 이 계약서가 완벽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유언장 개봉 직전 비서가 내게 건넨 메모 하나가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특허 문서가 사라졌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지시입니다. 내가 그 특허 문서가 사라졌음을 알게 된 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계획이다. 그녀가 회장에게 특허를 넘기면서도 핵심 서류를 숨겼다는 것인가? 친척 변호사 유산관리인, 유언장 개봉을 속히 진행하십시오. 과거 일에 대한 개인적인 회상은 법적 절차와 무관합니다.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유언의 핵심은 사라진 특허에 대한 진실입니다. 내가 읽을 유언은 당신들의 상상 이상으로 복잡합니다. 이 유언을 이해하려면 이 특허가 어떻게 회장에게 넘어갔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특허를 넘긴 것이 나의 첫사랑이었고 그녀가 이 유언에 숨겨진 설계자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관리인은 다시 유언장을 펼치고 결연한 눈빛으로 첫 조항을 읽어나간다. 그의 복수심은 이제 진실에 대한 집착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관리인은 유언장의 첫 조항을 읽어나간다. 친척들의 탐욕과 분노가 최고조에 달한다. 나 최민성 회장은 본인의 모든 재산, 민성그룹 지분 및 개인 자산,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특허권을 법적 아들
민서에게 전량 귀속한다. 친척 대표 말도 안 돼? 이 아이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알기로 회장님께는 법적인 자녀가 없습니다. 이 유언은 무효입니다. 유언 조작에 가담한 것 아닙니까? 유산관리인 당신이 사적인 감정으로 이 유언을 조작한 것이 분명합니다. 서류는 완벽합니다. 친척 대표님,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유언입니다. 회장님은 분명히 민서군을 자신의 법적 아들로 명시했습니다. 비서, 상속자인 민서군과 법적 어머니를 들게 하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유언에 명시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십시오. 비서가 문을 열자 10세 소년이 겁에 질린 듯 들어선다. 그 뒤를 단정하지만 굳게 입을 다문 여성이 따른다. 관리인은 여성을 보고 순간적으로 숨을 멈춘다. 그의 첫사랑 서지수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저 여자는 또 누구야? 회장님의 사생활은 복잡했지만 저런 여자는 본 적이 없어. 이게 대체 무슨 계략이야? 민서군이 유산 상속자이며 이분은 민서군의 법적 어머니인 서지훈 씨입니다. 민서군은 오늘부터 유산 집행의 핵심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지훈 씨는 유언에 명시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친척 대표 이 여자의 정체가 뭡니까? 회장님의 비서. 당장 친자 확인서와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놓으십시오. 이 모든 것이 재산을 가로채려는 사기극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여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관리인은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는다. 긴장된 침묵 속에서 서류철이 친척들에게 전달된다. 관리인이 친자 확인서와 대리모 계약서를 친척들 앞에 공개한다. 친척들은 서류를 보고 충격에 빠진다. 여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행 친자 확인서. 99.99%의 친자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민서군은 회장님의 친아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0년 전 회장님과 민서군의 생모, 즉 서지훈 씨의 언니인 서지수 씨가 체결한 법적 대리모 계약서입니다. 관리인은 대리모 계약서를 공개하며 서지수의 이름이 적힌 부분에 손가락을 짚는다. 서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킨다. 친척 대표 대리모 계약서. 회장님이 이런 위법적인 계약을 맺었다니. 이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리고 서지수가 누구입니까? 당신이 복수하려 이 계약을 이용한 것 아닙니까? 자매가 대를 이어 재산을 노리다니. 서지수에게 실패하니 동생까지 끌어들여 회장님의 아들을 낳게 했단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이 돈을 위한 계략입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증오심이 솟아올랐다. 그녀의 언니를 닮은 외모, 그리고 대리모 계약서에 서명한 행위. 그 모든 것이 나의 첫사랑에 대한 가장 비열한 모욕이었다. 그녀들은 정말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매였던가? 내 분노는 유언 집행을 통해 이들에게 고통을 주려는 사명감으로 둔갑했다. 나는 서지훈을 향해 싸늘한 시선을 보낸다. 서지수가 대리모 계약을 맺은 이유가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친척 대표님의 추측은 법정에서 다투십시오. 이 계약은 유언에 명시된 핵심 조건입니다. 이 계약이 무효화되면 유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당신들에게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관리인은 유언장의 다음 조항을 읽어나가며 친척들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킨다. 관리인은 유언장의 핵심 조건을 공개하며 서지훈이 처한 딜레마를 설명한다. 서지훈은 침묵으로 모든 비난을 감수한다. 유언장의 핵심 조건입니다. 민서의 상속 완료를 위해서는 1년 동안 법적 어머니 서지훈의 양육하에 생활해야 하며 유산관리인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지훈 씨의 양육권이 이 유언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그녀는 지금부터 당신들의 감시 아래 놓일 것입니다. 이단 1년의 양육으로 그룹 전체의 지분을 상속받는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이용해 재산을 가로채려는 것이 명백합니다. 상임이사 직위라니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정신이 나갔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서지훈 씨에게 민성문화재단 상임이사 직위, 매년 10억 원의 위자료, 그리고 회장님의 개인 비자금 일부를 지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비자금 언급에 대한 반발이 폭발한다. 그들의 탐욕은 비자금에 대한 분노로 격렬하게 표출된다. 그들은 서지훈을 향해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낸다. 이 비자금이라니. 회장님이 우리에게 상의 없이 비자금을 조성했단 말입니까? 그것은 모두 그룹의 돈입니다.
이 여자가 비자금까지 챙기려 한다니 당장 유언을 중지하십시오. 이것이 유언의 핵심입니다. 서지윤 씨가 양육에 실패하거나 계약의 진실성이 뒤엎어지면 유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서지윤 씨는 이제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친척들의 감시 아래에 놓일 것입니다. 그리고 유산관리인인 나 역시 당신의 모든 행동을 감시할 것입니다. 서지윤은 돈 때문에 이 계약을 수락했을 것이다. 상임이사직과 10억 원의 위자료, 그리고 비자금. 이것은 그녀의 탐욕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그녀를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감시하고 심판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내가 알던 탐욕스러운 눈빛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히려 자신이 짊어져야 할 짐을 받아들이는 듯한 비장한 눈빛이었다. 친척 대표는 관리인의 유언 집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하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한다. 관리인은 그들의 법적 공세를 정면으로 받아들인다. 유산관리인, 우리는 이 유언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유산 무효화 소송을 곧바로 제기할 것입니다. 이 유언은 위법한 대리모 계약에 기반한 무효입니다. 긴급 속보. 이미 법원에 대리모 계약의 위법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넣었습니다. 회장님 사망 직전 이 여성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당신의 개인적 복수 감정이 유언 집행에 개입되었다는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법정에서 밝히겠습니다. 당신은 정당한 유산관리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법적 절차로 진행하십시오. 나가주십시오. 유언 집행 방해는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서류의 진위 여부를 밝히십시오. 이 유언은 법적 효력이 완벽합니다. 친척들이 분노하며 회의실을 나간다. 그들은 서지윤을 향해 적개심 가득한 시선을 던진다. 회의실에는 관리인, 서지윤, 민서군만이 남는다. 관리인은 자리에 홀로 남은 서지윤을 냉랭하게 응시한다. 친척들의 행동은 예상된 수순이었다. 그들은 유산의 1%도 양보할 생각이 없었다. 그들이 법적 소송을 시작한다는 것은 서지윤이 1년간의 양육기간 동안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지옥에 놓일 것임을 의미했다. 나는 그녀의 고통을 보며 복수를 완성하려 했지만 친척들의 공격적인 태도는 나의 계획을 방해할 수도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최후의 비난을 던진다. 친척들이 당신을 쫓을 겁니다. 당신은 그들의 먹잇감이 될 겁니다. 당신이 돈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이상 감수해야 할 대가입니다. 친척들이 나간 후 관리인은 서지윤에게 다가가 10년 동안 쌓아온 증오를 쏟아낸다. 민서군은 서지윤의 뒤에 숨어 있다. 10년 만이군요. 당신 언니가 돈과 성공을 택했듯이 당신 역시 그 언니의 사업을 이어받았군요. 대리모 계약과 비자금까지 챙기려 하다니. 당신들 자매의 천박한 욕구는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 언니의 죽음이 당신에게 이런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당신 언니처럼 실패자가 될 수는 없었겠지? 당신,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이 계약을 거부하면 저와 민서군 모두 위험해집니다. 회장님은 이 계약을 도피처로 삼았습니다. 당신 언니의 죽음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해? 당신 언니가 대리모 계약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잠적했을 때부터 저는 당신들을 오해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 언니의 선택이 내 아버지의 몰락을 가속화시켰지. 당신은 빚 때문에 이 계약을. 어쩌면 당신 말대로 저도 돈 때문에 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 언니에게 남겨진 막대한 빚이 있었습니까? 나는 이 남자의 증오를 안다. 하지만 이 계약을 이행해야만 한다. 그것만이 언니가 남긴 유일한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그 짐은 돈이 아니다. 언니는 나에게 민서군의 생명과 특허의 진실을 지키라고 했다. 나는 이 모든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그의 증오가 나를 보호할 수 있다면 그 증오를 받아들이겠다. 나는 그에게 진실의 첫 단서를 던져주기로 결심한다. 서지윤은 손에 쥔 낡은 종이를 펼쳐 관리인에게 보여준다. 그 종이에는 양육각서라는 제목과 그녀의 언니 서지수의 필체가 보인다. 서지윤은 관리인의 비난을 멈추기 위해 언니가 남긴 양육각서를 보여준다. 관리인은 각서에 적힌 익숙한 필체에 충격을 받는다. 제가 민서군의 친모가 아니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 유언을 끝까지 이행해야만 하는 지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제 몫을 하고
언니가 남긴 모든 것을 정리한 후 제 갈 길을 갈 겁니다. 이 각서에는 언니가 왜 대리모 계약을 맺었고 왜 당신에게서 떠나야 했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10년간 오해했던 그 모든 진실입니다. 관리인은 각서에 적힌 서지수의 필체를 확인하고 충격에 빠진다. 그의 눈빛은 흔들린다. 이 필체는 서지수의 필체군. 당신 언니가 이 각서를 남겼다고? 이 안에 당신 언니가 나를 떠난 이유가 담겨 있다는 겁니까? 거짓말 마십시오. 그녀는 돈 때문에 떠났어. 내 증오는 서지수의 배신이라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져 있었다. 하지만 이 각서가 그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공포가 나를 덮쳤다. 만약 그녀가 돈이 아닌 다른 이유로 나를 떠났다면 나의 10년은 모두 헛된 복수심으로 낭비된 시간이 되는 것이다. 나는 서지윤의 말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 여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진실을 쥐고 있었다. 오늘부터 저는 당신의 감시 아래에서 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민서군을 만날 때마다 당신 언니가 당신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 언니는 당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기 위해 가장 비참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유언은 그 희생의 마지막 증명입니다. 지윤의 말이 관리인의 심장을 강타한다. 그는 각서를 낚아채듯 가져간다. 관리인은 서지윤의 말과 각서의 내용에 혼란을 느낀다. 그는 서지윤에게 유언장의 위자료 조항과 그녀의 언니의 죽음에 대해 묻는다. 잠깐. 당신 언니 서지수는 10년 전 이미 잠적했습니다. 당신이 이 계약을 어떻게 이행하려는 겁니까? 유언장의 위자료 조항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당신 언니는 어디에 있습니까? 언니는 죽었지만 언니의 계약은 죽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 계약을 완수하러 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3개입니다. 회장님과 맺은 대리모 계약서, 언니가 저에게 남긴 비밀각서, 그리고 회장님이 저에게 남긴 또 하나의 봉투. 서지윤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회장의 비서가 급하게 두고 간 봉투를 들어 관리인에게 던진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진다. 봉투의 겉면에는 회장의 필체로 유산관리인 민동현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그 봉투에는 당신 아버지의 특허와 몰락에 대한 회장님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특허는 회장님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당신 언니가 희생되었고 그 대가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유산관리인으로서 당신은 언니의 죽음뿐 아니라 당신 아버지의 몰락에 대한 진실도 함께 마주하게 될 겁니다. 법정에서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서지윤은 민서군을 데리고 회의실을 나간다. 관리인은 테이블 위에 홀로 남아 서지윤이 던지고 간 봉투를 응시한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봉투를 집어든다. 그의 손은 떨리고 10년 전의 아픔과 현재의 혼란이 그의 얼굴에 교차한다. 회장의 고백, 서지수의 희생?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나는 10년간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가? 나의 복수심이 나 자신을 조롱하기 위한 회장의 마지막 선물이었단 말인가? 관리인은 봉투를 찢듯이 열고 안에 들어있는 서류들을 확인한다. 고백서, 서지수의 필체가 담긴 비밀각서, 그리고 오래된 특허권 이면 계약서 사본이 들어있다. 봉투 안의 서류는 단순한 유언의 보충 서류가 아니었다. 그것은 회장의 죄를 입증하는 3개의 증거였다. 첫째, 이면 계약서 사본. 당신 아버지의 특허를 정당한 대가가 아닌 비밀 조건으로 넘겨받았음을 입증한다. 둘째, 서지수의 비밀각서. 그녀가 왜 나를 떠났고 왜 대리모 계약을 맺었으며 민서를 통해 무엇을 되찾으려 했는지에 대한 진실이 담겨 있다. 셋째, 회장의 고백서. 그가 이 모든 비극을 설계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서한. 나는 당신의 증오를 알았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를 파멸로 몰고 간 죄책감도 느꼈다. 서지수가 나를 찾아와 당신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대리모 계약을 제안했을 때 나는 그 거래를 받아들였다. 나는 민서에게 특허를 상속함으로써 당신 아버지의 특허가 정당한 주인에게 돌아가도록 계획했다. 하지만 특허의 핵심 설계도는 이 유언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당신이 이 유언을 끝까지 이행한다면 설계도의 행방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이제 복수가 아닌 진실을 위한 싸움을 해야 한다. 관리인의 눈빛이 확 변한다. 증오가 아닌 결의와 혼란, 그리고 새로운 사명감으로 가득 찬다. 친척들의 소송, 서지윤이 숨긴 비밀각서, 그리고 회장의 고백.
나는 증오를 위해 이 자리에 앉았지만 이제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 내 아버지의 명예와 서지수의 희생. 이 유언장은 단순한 재산 분할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진실을 캐내기 위한 회장의 마지막 장치이자 나의 첫사랑이 남긴 유일한 희망이었다. 내가 10년 동안 증오했던 서지수가 사실은 나를 위해 가장 큰 희생을 했다는 것을 이 봉투가 증명하고 있었다. 이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나는 유산관리인이 아니라 진실을 파헤칠 사명감을 짊어진 존재가 되었다. 유산관리인은 회장이 남긴 봉투 속 고백서를 천천히 고통스럽게 읽고 있다. 책상 위의 스탠드 조명은 강하지만 그의 주변은 어둠에 잠겨 있어 그의 고립감을 부각시킨다. 그는 서류를 쥐는 손에 힘을 주어 뼈마디가 하얗게 드러난다. 그의 호흡은 거칠고 눈빛은 이미 심한 혼란에 빠져 있다. 봉투 안의 고백서. 회장님의 필체는 완고했지만 내용은 너무나 처절했다. 내가 증오했던 10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근본부터 흔들린다. 서지수가 나를 떠난 이유가 단순한 돈 때문이 아니었다니. 내 머릿속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내가 그녀에게 품었던 모든 분노와 복수심이 이제는 끓어오르는 죄책감과 후회로 바뀌어 나를 덮쳤다. 이 편지가 단순한 유언의 설명이 아니라 나를 향한 회장의 가장 교활하고 잔인한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나를 10년간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다. 관리인이 서류를 쥐는 손이 떨리고 서류가 구겨진다. 서류에 적힌 내용이 천천히 클로즈업되어 화면을 채우며 긴장감을 높인다. 당신 아버지의 특허는 완벽했고 미래 가치가 엄청났다. 나는 그 기술이 탐났지만 동시에 당신 아버지의 곤경을 일방적으로 이용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나 당신 아버지의 사업 부채는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 파산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지. 나는 그 특허를 강탈하는 대신 서지수 당신이 사랑했던 여성을 통해 이면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은 외부에 공표된 단순한 특허 매매 계약과는 완전히 달랐다. 관리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린다. 그는 서류를 읽기 위해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댄다. 이면 계약? 그녀가 당신의 사냥개였군. 내 아버지를 무너뜨리고 나를 조롱하기 위한 당신의 도구였어. 당신은 지수의 약점을 이용했어. 나는 그녀가 나를 배신하고 돈을 택했다고 굳게 믿었다. 그녀가 나의 실패를 조롱하고 떠났다고. 그러나 회장의 말은 내 모든 신념과 10년간의 증오를 부쉈다. 그녀는 내게서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나의 아버지의 명예를 구하기 위해 그의 손을 잡았다니. 이 모든 고통과 비극이 거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나를 질식시켰다. 회장님의 고백서 그녀는 당신 아버지의 파산을 막고 당신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려 나를 찾아왔다. 그녀의 요구는 단 하나. 특허권의 가치를 인정하고 당신 아버지의 사업 부채를 전액 상환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당신에게는 이 모든 진실을 숨겨 미래의 특허를 되찾을 명분과 기회를 남겨두는 것이었다. 그녀는 결국 나를 고발하려 했지만 나는 그녀의 진심을 알았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스스로를 악역으로 만들었고 희생을 택한 것이다. 관리인은 서류를 쥔 채 온몸으로 몸부림치듯 몸을 떨며 눈을 감는다. 그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눈물 두 줄기가 흘러내린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재 창밖의 어둠을 향해 분노를 터뜨린다. 희생? 지수를 이용해 아버지를 파멸로 몰았으면서 그게 무슨 희생이야? 당신이 만든 비극을 왜 그녀가 짊어져야 했지? 내가 그녀를 그렇게 미워하는 동안 그녀는 나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다고? 나는 무엇을 위해 10년을 살아왔던 거지? 내 모든 복수심이 그녀에 대한 그리움과 회한으로 변질되는 고통을 당신은 알고 있었나? 나의 증오가 뿌리 뽑히는 순간 회장의 죄는 더욱 거대해졌다. 그는 나에게 진실을 쥐어주고 평생 그녀를 오해한 죄책감을 안겨주었다. 봉투 안에는 마지막 메모가 덧붙여 있었다. 특허는 민서에게 상속될 것이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소원이었으니. 민동현, 너는 이제 그녀의 뜻을 이행해야 한다. 이것이 너의 새로운 사명이다. 이 마지막 문장이 10년 전 멈춰버린 내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할 유일한 동력이 되었다. 나는 이 서류를 끝까지 읽고 민서 군을 지켜야 한다. 그녀가 남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유산관리인은 방금 읽은 회장의 고백서 위에 놓여있던 낡은 서류, 양육각서를 발견하고 떨리는 손으로 펼친다. 서지윤은 이미 서재 문 앞에 조용히 서서 관리인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다. 관리인은 서지윤의 존재를 잠시 잊은 듯 각서에 완전히 몰입한다. 지수의 필체. 내가 10년 동안 꿈에서조차 잊을 수 없었던 그 익숙한 글씨체. 그녀의 손때가 묻은 이 종이가 내 증오의 마지막 껍질을 벗겨낼 칼날이었다. 내가 읽은 회장의 고백이 사실이라면 이 각서에는 그 잔인한 진실의 세부 사항이 담겨 있을 것이다. 관리인이 서류를 읽기 시작한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하지만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다. 유나, 내 언니는 비겁했어. 동현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지. 내가 회장에게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의 자존심을 지키고 그가 재기할 수 있는 유일한 자각이라고 생각했어. 그 비난과 증오가 그를 살릴 거라고 믿었지. 하지만 진실은 회장에게 가는 것이 동현 아버지의 남은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관리인의 눈이 크게 떠진다.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걸어간다. 서지윤은 여전히 침묵하며 그를 지켜본다. 명예. 명예를 위해 그녀가 스스로를 나락으로 던졌다는 말인가? 내가 그녀를 욕하고 저주하는 동안 그녀는 나를 위해 그 모든 짐을 지고 있었다는 거야. 가장 사랑했던 여자가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 되어야만 했던 그 딜레마의 무게가 나를 짓눌렀다. 10년의 오해가 한순간에 부서지는 고통. 그는 다시 각서를 들고 돌아와 글자 하나하나에 집착하며 읽는다. 회장은 동현 아버지의 특허권을 넘겨받는 대가로 민서군이 태어나면 모든 특허의 권리 지분 70%를 민서에게 귀속시키고 10년 뒤 유산 상속 시 특허의 모든 지분을 민서에게 최종 상속시키기로 약속받았어. 민서군은 단순한 상속자가 아니야. 민서는 동현 아버지의 특허를 정당하게 되찾아줄 유일한 후계자야. 관리인은 숨을 크게 들이마신다. 회장의 아이가 그의 아버지의 특허를 되찾아줄 유일한 열쇠라니 이 얼마나 비극적인 아이러니인가. 특허의 최종 상속자. 민서? 그녀는 특허를 되찾으려 회장의 아이를 낳았다는 건가? 그녀의 모든 행동은 결국 나를 향한 사랑의 마지막 증명이었나? 아니면 아버지의 명예를 향한 복수였을까? 특허를 향한 지수의 집착. 그것은 복수였을까? 아니면 사랑의 마지막 증명이었을까? 그녀의 희생은 너무나 거대해서 나는 감히 그 의도를 판단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그녀가 죽음 직전까지 이 모든 사태를 설계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회장님은 나에게 또 다른 비밀 계약을 강요했어. 민서의 출생 직후 내가 그룹의 비자금 관련 불법 증언을 해야 한다는 거였지. 나는 거부했고 이 때문에 나는 회장에게 버림받고 도망쳐야 했어. 지훈아, 내가 이 계약을 이행해줘. 민서를 지켜줘. 회장님의 죄가 묻히지 않도록, 그리고 민서가 무사히 특허를 상속받도록 내가 이 모든 것에 마지막 완수를 해줘야 해. 관리인은 각서를 꽉 쥐고 서지훈을 향해 돌아선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고 이제 서지훈을 향한 증오가 아닌 복잡한 연민과 질문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게 당신 언니가 남긴 빚의 실체였군. 회장의 범죄와 내 아버지의 명예가 걸린 거대한 덫. 서지훈 여주은 서재 문을 닫고 들어와 유산관리인 남자와 마주선다. 관리인은 방금 읽은 회장의 고백서와 서지수의 각서로 인해 격렬한 혼란과 죄책감에 휩싸여 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증오가 아닌 깊은 의문과 연민으로 가득 차 있다. 서지훈 씨, 당신 언니가 남긴 빚이라는 게 단순히 금전적인 부채가 아니었군. 그것은 회장의 비밀 폭로와 내 아버지의 특허권에 얽힌 도덕적 책임이었나?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서지훈은 고개를 떨구지만 이내 단호하게 관리인의 눈을 마주한다. 네, 관리인님. 언니가 남긴 짐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언니는 민서군을 낳자마자 회장님에게 소환되었습니다. 회장님은 그룹 비자금 조성 과정에 대한 위증을 언니에게 요구했습니다. 만약 언니가 회장님의 뜻대로 거짓 증언을 했다면 회장님은 법적 책임을 면하고 언니에게 막대한 보상금을 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부했군. 왜? 회장의 뜻을 따랐다면 당신 아버지의 부채는 더 빨리 청산되었을 텐데. 언니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언니가 위증에 동의하는 순간
회장님의 범죄의 공범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언니는 당신 아버지의 특허가 불법 자금 세탁에 이용되는 것을 막으려 했고 끝내 거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회장님은 언니를 그룹에서 완전히 축출하고 법적 위협을 가했습니다. 저에게 남겨진 것은 언니가 도망친 후 남겨진 막대한 빚과 민서를 지켜달라는 이 양육학서뿐이었습니다. 관리인은 서지윤의 진실된 고백에 압도된다. 그는 그녀를 향한 자신의 초기 판단 탐욕스러운 여자라는 오해에 깊은 수치심을 느낀다. 그래서 당신은 회장의 죽음을 기다렸나? 민서를 방패 삼아 유산을 확보하고 그 돈으로 언니의 빚을 갚기 위해서? 아닙니다. 저는 언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왔습니다. 유산은 제 목적이 아닙니다. 언니는 민서 군이 유산을 상속받아 특허의 권리를 되찾고 그 특허가 당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언니는 회장님에게 특허를 넘긴 것이 아니라 잠시 보관하게 했던 것임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유언장과 양육 조건은 언니가 회장과 싸워 얻어낸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완수하면 언니의 희생은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서지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돈이나 권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죽은 언니가 남긴 고결한 사명을 완수하려 했다. 나는 그녀를 가장 천박한 욕구를 가진 사람으로 오해했고 그녀는 가장 고귀한 희생을 감당하고 있었다. 이제 나는 그녀의 감시자가 아니라 공범이 되어야 했다. 내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 지점에서 관리인은 서지윤에게 협력의 손을 내밀어야 함을 직감한다. 좋습니다, 서지윤 씨. 당신의 말을 믿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같은 목적을 가진 공동의 적과 싸워야 합니다. 친척들의 소송뿐만 아니라 당신 언니를 위증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회장의 잔재들과도 맞서야 합니다. 당신이 이 계약을 끝까지 이행한다면 나는 유산관리인으로서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의문이 남습니다. 특허를 되찾으려면 설계도가 있어야 합니다. 설계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지윤의 얼굴에 미묘한 긴장감이 스친다. 그녀는 관리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건네줄 차례임을 깨닫는다. 유산관리인과 서지윤은 이제 동맹으로서 회장의 서류철과 서지수의 각서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 서재 테이블 위에는 흩어진 서류들 위로 스탠드 조명이 강하게 떨어지고 있다. 관리인은 설계도 분실에 대한 서지윤의 진술에 집중한다. 서지윤 씨, 당신 말대로 특허의 최종 상속자가 민서군이라면 회장은 특허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존했을 겁니다. 특허권만으로는 친척들의 소송에 맞설 수 없어요. 핵심 설계도가 없으면 이 특허는 무용지물입니다. 회장님에게 특허 관련 서류를 요구했을 때 회장님은 정확히 뭐라고 했습니까? 서지윤 회장님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회장님은 당신 아버지 특허의 핵심 설계도가 이미 사라졌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폐기했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오히려 설계도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설계도는 단순한 기술 도면이 아니라 회장님의 불법적인 자금 세탁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계도가 사라졌다. 그렇다면 회장이 죽기 전에 누군가에게 맡겼거나 외부로 반출된 것이 분명하군. 친척들이 소송을 걸고 있는 목적이 설계도 회수라면 그들이 쥐고 있다는 건가? 설계도가 없으면 유산은 국고로 귀속될 수 있고 친척들은 그걸 노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허의 핵심은 기술력이었다. 설계도 없이 특허권만 가진다는 것은 껍데기만 가진 것과 같았다. 회장이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설계도를 숨겼다면 그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회장의 유언은 특허를 민서에게 상속하는 것이었는데 설계도가 없다면 유언 자체가 모순에 빠진다. 회장이 정말로 민서에게 상속할 의지가 있었다면 설계도의 행방을 알려야 했다. 회장님은 돌아가시기 직전 설계도를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끝까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마치 퍼즐 조각처럼 단서만 남겼습니다. 저는 그 누군가가 지금 이 회의실에 있었던 사람들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친척 대표 회장의 변호사 아니면 비서. 비서? 그녀는 회장님의 그림자였지. 회장님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만약 비서가 설계도의 행방을 안다면 지금쯤 친척들과 손을 잡고 우리를 감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녀의 말 한마디가 이 유산 게임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서의 정체를 파악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서지윤의 추측은 합리적이었다. 설계도를 가진 자가 진정한 권력을 쥐고 이 유산 게임의 승자가 될 것이다. 설계도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민성그룹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파괴적인 폭탄과 같았다. 설계도를 가진 자는 회장의 불법 행위를 폭로할 수도 있었고, 반대로 그룹을 위협하는 친척들을 막아낼 방패로 쓸 수도 있었다. 우리의 다음 행동은 비서의 정체와 그녀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파헤치는 것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비서에게 집중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당장 비서를 추궁해야 했다. 관리인님, 설계도를 쥔 사람이 바로 내부 고발자일 수도 있습니다. 회장님의 고백서에서처럼 회장님은 자신의 죄를 세상에 드러내려 했습니다. 설계도를 공개할 용의가 있는 인물이 우리를 돕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상황을 이용하여 회장님의 죄를 묻고 다른 특허 가문의 권리를 주장하려는 또 다른 희생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비서에게서 진실을 끌어내야 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당장 비서에게 연락을 취해서 그녀의 태도를 살펴봅시다. 그녀가 거짓말을 하거나 회피한다면 우리는 그녀가 설계도 분실에 관여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서류철의 위임장 하나가 사라진 것도 우연이 아닐 겁니다. 그녀의 불안감이 우리의 단서입니다. 관리인은 결심한 듯 휴대폰을 들어 비서의 번호를 누른다. 서지윤은 긴장된 표정으로 관리인을 바라본다. 이 통화가 곧 이 유산 전쟁의 첫 번째 충돌이 될 것임을 예고한다. 관리인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서류의 위치를 묻는다. 서지윤은 그의 옆에서 숨죽인 채 전화 통화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서재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 비서, 지금 당장 회장님 서류철에서 파란색 표지의 기술 보호 위임장이 보이지 않아. 그 서류는 회장님이 특별히 보관하라고 지시했던 서류인데 어디에 있는지 즉시 말해. 전화기 너머로 비서의 당황하고 불안정한 목소리가 길게 이어진다.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서류가 분실될 리 없다고 극구 부인한다. 네, 관리인님. 그 서류는 분명히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회의 시작 직전에 확인했을 때는 회장님께서는 그 서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아마 다른 서류 밑에 깔려 있을 겁니다. 저는 회장님의 지시대로 서류철을 단 한 번도 이탈시키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른 친척분들이 잠시 보신 것은 아닐까요? 저는 결백합니다. 서지윤이 관리인에게 속삭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다. 거짓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어요. 그 위임장은 사라진 설계도의 존재를 입증하는 유일한 공식 서류입니다. 제가 회의실에서 친척들이 나갔을 때 비서가 서류철을 정리하는 척하며 그것을 빼돌리는 것을 잠시 보았습니다. 그녀는 회장의 지시를 따르는 척하며 다른 세력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비서가 설계도의 행방을 알거나 그 설계도를 쥐고 있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관리인은 서지윤의 말을 듣고 비서의 거짓말을 확신한다. 그는 비서에게 냉혹하게 몰아붙인다. 거짓말 마십시오. 파란색 위임장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특허 설계도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지. 당신이 그것을 뺐거나 누군가에게 넘겼지. 솔직히 말하십시오. 당신이 설계도를 쥐고 있는 친척들 중 누구와 접촉했는지, 아니면 당신이 직접 설계도를 가졌는지. 만약 지금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나는 유산관리인으로서 당신을 업무상 횡령 및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할 것입니다. 비서관, 관리인님, 저는 정말 모릅니다. 다만 회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민성그룹 내부의 감사를 대비하여 몇 가지 중요한 서류들을 정리하셨습니다. 그 서류들을 제가 직접 회장님의 지시대로 외부에 신뢰할 만한 금고에 옮겼습니다. 위임장도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금고의 위치는 회장님 외에는 저만 알고 있습니다. 관리인과 서지윤은 놀란다. 비서가 단순히 친척들의 스파이가 아니라 회장의 마지막 비밀을 지키는 이중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금고, 회장님이 직접 지시한 금고라면 그곳에 설계도가 있을 수도 있겠군. 금의 위치를 지금 당장 말하십시오. 비서음성 죄송합니다. 관리인님, 회장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유언장 집행이 법적으로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금고의 위치를 절대 발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회장님의 뜻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친척 대표 변호사가 어젯밤 저에게 연락해 그 금고에 대한 정보를 캐물었습니다. 그들도 금고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관리인은 분노와 좌절 속에서 전화를 끊는다. 서지윤을 바라본다. 그녀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면 친척들 중 하나일까? 아니면 회장님의 또 다른 숨겨진 동업자일까? 비서의 배신은 단순한 서류 분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첫 번째 경고였다. 설계도를 둘러싼 싸움이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이 싸움에서 한 발 뒤처져 있었어. 하지만 금고의 존재를 알았으니 이제 역전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대형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친척 대표와 변호사가 관리인과 서지윤을 마주하고 앉아 있다. 분위기는 팽팽한 긴장감과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 친척들은 유산 무효화 소송을 이용해 설계도의 행방을 알아내려 한다. 유산 관리인 민동현 씨, 그리고 서지윤 씨, 더 이상 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대리모 계약의 위법성이 법원에서 인정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민성그룹의 명예와 안정성을 위해 저희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민서에게 그룹 지분 10%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철회하고 서지윤 씨는 재단 상임이사직을 포기하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이 명예롭게 물러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이상의 지분은 민성그룹의 핵심 권력을 친자관계가 불분명한 아이에게 넘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유산 무효화 소송은 계속하십시오. 민서는 회장님의 정당한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회장님의 유언을 끝까지 이행할 것입니다. 지분 10%는 뇌물이 될 수 없습니다. 유언은 그대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친척 대표의 변호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서류를 내밀며 법적 압박을 가한다. 관리인님, 유언 집행 과정에서 귀하의 개인적인 복수 감정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특허 문제가 회장님과 얽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서지윤 씨가 회장님 사망 직전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정황도 확보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유언의 도덕적 정당성을 훼손합니다. 법원은 이 유언 집행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비서로부터 중요한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과거 당신 아버지가 회장에게 특허를 빼앗긴 일 때문에 우리에게 복수하려는 것 아닙니까? 설계도가 당신에게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설계도와 그룹의 안정입니다. 당장 설계도를 내놓고 유산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당신 아버지의 과거 문제를 조용히 덮어주고 당신에게 합당한 보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인은 분노를 억누르고 친척 대표를 노려본다. 그들의 목적이 돈이 아닌 특허 설계도임을 확신한다. 특허 설계도를 쥐고 계신 것은 당신들 중 한 분이겠죠. 당신들의 소송 목적은 특허권을 회수하는 것 아닙니까? 특허가 민서군에게 상속되면 당신들은 회장의 불법 승계와 자금 세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설계도가 없으면 이 특허는 불법 자금 세탁에 이용되었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고 당신들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설계도를 찾는 순간 법정은 유산 상속이 아닌 민성그룹의 범죄를 심판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서지윤의 반격은 정확했다. 친척들은 설계도를 이용해 유산을 가로채려 했지만 설계도가 회장의 불법적인 거래를 증명하는 핵심 열쇠라는 사실을 간과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상속권 다툼이 아니라 민성그룹의 존폐와 회장의 모든 과거, 죄가 걸린 위험한 진실 게임이었다. 설계도를 쥔 자가 누구든 그는 그룹 전체를 위협할 수 있었다. 우리는 시간을 허비할 수 없었다. 이 공방에서 우리는 비서가 언급한 금고를 찾아야 한다는 확신을 얻었다. 금고가 설계도의 첫 번째 위치일 것이다. 유산관리인과 서지윤은 법무법인에서의 긴 공방을 마치고 서재로 돌아와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긴장과 피로감이 맴도는 가운데 관리인의 휴대폰이 진동하며 익명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한다. 문자는 발신자가 회장의 변호사를 아는 사람임을 사칭하고 있다. 우리가 설계도의 행방을 쫓는 동안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다. 친척들의 압박을 견뎌내고 서재로 돌아온 순간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제보가 아닌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교묘한 함정일 수도 있었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서지윤에게 보여주었고 그녀의 얼굴에 긴장감이 서렸다. 휴대폰 화면에는 서지수는 회장의 두 번째 대리모였다. 첫 번째 여자는 이미 15년 전 극단적 선택을 했다.
특허는 3번의 희생을 통해 지켜졌다. 그 3번째 여자가 설계도를 쥐고 있다. 고 쓰여져 있었다. 회장의 2번째 대리모. 서지훈 씨,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 언니가 2번째였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1번째 대리모가 이미 자살했다니. 회장이 특허를 얻기 위해 대리모 계약을 반복했다는 겁니까? 이 메시지가 사실이라면 회장은 특허 기술을 가진 가문의 여성들을 계속해서 이용했다는 의미입니다. 서지우는 메시지를 읽고 충격으로 표정이 굳어진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젓는다. 저도 모르는 일입니다. 언니는 민서군의 친모가 맞지만 회장님이 과거부터 특허 기술을 가진 가문의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대리모 계약을 강요했다는 소문이 그룹 내에 파다했습니다. 만약 이 익명의 제보가 사실이라면 당신 아버지의 특허뿐만 아니라 최소한 2가문의 특허가 회장에게 넘어갔다는 의미입니다. 1번째 여인의 비극. 그 희생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군요. 2가문의 특허. 그렇다면 회장의 유산은 2세 여인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거대한 범죄의 산물이었군. 1번째 대리모가 자살했다면 그 희생은 단순한 금전적 대가가 아니라 생명이었어. 이 익명의 제보자가 말하는 3번째 여자가 있다면 그녀가 설계도를 쥐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녀는 회장의 마지막 동업자였을까요? 아니면 우리처럼 진실을 쫓는 또 다른 희생자일까요? 익명의 제보는 새로운 갈등 요소를 발생시켰다. 우리의 적은 친척들만이 아니었다. 회장의 과거 범죄에 얽힌 3번째 희생자, 즉 또 다른 특허 가문의 여성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정보는 유산 무효화 소송에서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수 있었다. 나는 이 메시지의 출처를 추적하기 위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함을 깨달았다. 이 제보자가 설계도의 행방을 알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특히 3번째 여자가 설계도를 쥐고 있다는 부분은 비서가 언급한 금고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었다. 관리인님, 이 메시지가 사실이라면 이 유산 상속은 단순한 소송이 아니라 회장의 모든 죄를 심판하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1번째 여인의 비극, 언니의 희생, 그리고 민서군의 미래까지.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설계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익명의 제보자는 우리를 돕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혼란을 이용하여 특허의 권리를 주장하려는 또 다른 경쟁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보를 공개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더 깊은 곳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관리인은 휴대폰을 응시하며 깊은 고민에 빠진다. 그는 익명 제보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 정보를 역이용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 제보가 비서의 말처럼 친척들의 교란 작전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했다. 엄마는 왜 울었나요? 새벽녘. 서재에서의 격렬한 논의가 끝난 후 서지우는 소파에서 잠든 민서군을 바라보고 있다. 유산관리인은 서재에서 나와 거실로 걸어온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죄책감, 그리고 서지수를 향한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다. 민서군이 잠에서 깨어나 비몽사몽간에 서재 문 쪽을 바라본다. 민서 엄마, 왜 아까 아저씨랑 이야기할 때 울었어요? 이모가 엄마 대신 와서 슬퍼요? 그리고 우리 진짜 엄마는 어디 있어요? 아저씨가 엄마를 슬프게 했어요. 서지우는 당황하며 민서군을 안아준다. 그녀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얼어붙는다. 관리인은 민서군의 말에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한 죄책감과 연민을 느낀다. 그는 아이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벽에 기댄다. 민서야, 이모가 조금 피곤해서 그랬단다. 아저씨랑은 중요한 이야기를 했을 뿐이야. 너는 여기서 이모랑 같이 편히 자렴. 나쁜 꿈 꾸지 말고. 아니요. 회장님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그랬어요. 진짜 엄마는 나를 지키기 위해 아주 먼 곳으로 떠났다고요. 그리고 특허가 나쁜 사람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잘 숨겨야 한다고 했어요. 민서는 숨기는 방법을 알아요. 서지훈과 관리인 모두 충격에 휩싸인다. 민서군이 단순히 아이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설계도의 행방에 대한 핵심 단서를 알고 있음을 암시한다. 관리인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음을 깨닫고 조심스럽게 민서군에게 다가간다. 민서군, 회장님이 너에게 나쁜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니? 그게 누구였니? 그리고 특허를 어떻게 숨겨야 한다고 했는지 자세히 말해줄 수 있니? 회장님이 무서운 사람들이 특허를 훔치려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아빠의 마지막 기록 안에 특허를 숨겼다고 했어요.
나만 아는 비밀이라고 했어요. 나쁜 아저씨들이 알면 안 된다고. 민서가 매일 보는 가장 소중한 곳에 숨겨야 한다고 했어요. 충격이었다. 민서군은 설계도를 가진 자가 아닌 설계도가 숨겨진 장소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단서를 알고 있었다. 회장은 유언장이나 고백서가 아닌 가장 순수한 존재인 민서군을 통해 자신의 마지막 계획을 완수하려 했다. 회장이 말한 나쁜 아저씨들은 친척들이나 익명의 경쟁자들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민서군의 방을 당장 조사해야 했지만 아이에게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되었다. 단호하게 관리인에게 속삭인다. 관리인님. 민서군은 회장님의 유일한 보호장치였어요. 회장님은 민서군의 방에 설계도를 숨겼습니다. 우리가 민서군의 방을 조사하려면 아이가 완전히 잠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단서는 절대로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비서나 친척들에게 노출된다면 민서군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아빠의 마지막 기록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민서군은 다시 깊은 잠에 빠진다. 관리인과 서지우는 복잡한 심경으로 아이를 바라본다. 그들의 시선은 민서군의 방으로 향한다. 이제 남은 시간은 새벽이 지나기 전까지였다. 관리인의 서재에서 군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관리인과 서지우는 다시 고백서와 각서를 검토한다. 그들은 이제 설계도의 위치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회장의 의도를 파헤친다. 관리인은 회장의 고백서에 숨겨진 또 다른 목적을 찾아내려 한다. 회장이 당신에게 남긴 세 번째 계약이 대체 뭐지? 첫 번째는 아버지의 특허를 위한 이면 계약, 두 번째는 당신 언니에게 위증을 요구한 계약. 그럼 세 번째는? 당신에게 준 비자금과 상임이사직의 진짜 목적 말입니다. 단순한 보상이 아니었을 겁니다. 회장님의 고백서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서지윤에게 주는 비자금과 상임이사직은 내가 당신 아버지에게 빚진 특허권 대가이자 서지수가 나를 고발하지 않는 대가였습니다. 회장님은 언니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언니는 회장님을 고발하려 했죠. 회장님은 언니의 뜻을 이해하고 저에게 그 역할을 완수하라고 맡긴 것입니다. 그녀가 나를 고발하려 했다고? 왜? 비자금과 특허권이 얽힌 더 큰 이유가 있나? 단순히 특허권 대가를 넘어서는 목적이 있었을 거야. 회장님은 당신 아버지의 특허를 이용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불법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언니는 민서군이 이 불법의 대물림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니는 회장님을 고발하려 했고 회장님은 언니를 막았습니다. 회장님이 저에게 남긴 마지막 봉투에는 당신 아버지 특허의 핵심 설계도를 찾을 수 있는 단서와 함께 비자금 장부의 일부 사본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본은 회장님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법적 심판을 받으려 했다는 증거입니다. 비자금 장부의 사본. 회장은 단순히 특허를 돌려주는 것 이상을 원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세상에 드러내고 그룹의 불법적인 구조를 청산하기 위해 이 모든 유언을 설계했던 것이다. 설계도를 찾는 것은 이제 복수나 상속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였다. 모든 것이 회장의 마지막 고백을 완성하기 위한 퍼즐이었다. 이 3중 계약은 회장님이 당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룹을 정화하기 위해 언니의 희생을 이용한 것입니다. 설계도를 찾으면 우리는 특허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비자금 장부를 통해 친척들을 비롯한 회장의 부패 세력을 일망타진할 증거를 얻게 됩니다. 이 모든 진실이 민서군의 방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관리인과 서지우는 회장이 남긴 봉투 속의 마지막 메모를 확인한다. 서재의 조명 아래 그들의 표정은 긴장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 단서가 여기 있어요. 회장님은 설계도를 특허가 태어난 곳에 숨겼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를 만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메모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당신 아버지의 삶의 흔적을 찾아가라는 의미입니다. 특허가 태어난 곳. 그건 우리 집 지하 실험실이었어. 내가 민서군을 처음 찾았던 아버지의 모든 것이 파괴되었던 바로 그 장소 말입니다. 나는 그곳을 가장 먼저 뒤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 아니요, 그건 회장님의 위장 장소입니다. 회장님은 민서군이 진실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민서군이 아까 말했잖아요. 아빠의 마지막 기록 안에 숨겼다고. 특허가 태어난 곳은 당신 아버지의 마지막 작품, 민서군의 방에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손길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민서군의 유년 시절의 공간이죠.
회장님은 민서군을 통해 당신에게 진실을 전하려 했습니다. 회장님이 설계도를 숨긴 장소는 민서군의 방에 있는 당신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모든 실마리가 하나로 모였다. 회장은 가장 예상치 못한, 가장 순수한 장소에 설계도를 숨겼다. 민서군의 방. 그곳에는 10년간의 오해와 증오를 끝낼 진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명예가 잠들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내 아버지의 명예, 서지수의 희생, 그리고 민서군의 미래. 모든 것이 저 작은 방에 달려 있었다. 민서군의 방. 그곳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서지훈 씨, 당신 언니의 희생과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우리는 이 마지막 퍼즐을 풀어야 합니다. 친척들이나 비서가 먼저 금고를 찾기 전에 우리가 먼저 민서군의 방으로 가야 합니다. 관리인과 서지훈은 비장한 표정으로 서재문을 나선다. 그들의 그림자가 복도로 길게 드리워진다. 민서군의 방 앞. 새벽 3시. 관리인과 서지훈은 조심스럽게 민서군의 방으로 들어선다. 방 안은 아이의 평화로운 잠과 대비되는 긴장감이 감돈다. 관리인은 회장의 메모와 민서군의 증언을 되새긴다. 우리가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다. 친척들과 비서가 금고의 위치를 알아내기 전에 우리는 회장이 남긴 마지막 유언, 즉 설계도의 진정한 위치를 찾아야 했다. 민서군의 방. 회장이 말한 특허가 태어난 곳이자 민서군이 말한 아빠의 마지막 기록이 숨겨진 장소. 이 방은 단순한 아이의 공간이 아니라 10년 비극의 종착점이었다. 이 새벽 공기가 우리의 마지막 기회였다. 방 안에는 민서군이 침대에서 곤히 잠들어 있고 벽에는 아이의 그림과 회장과 민서가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다. 관리인과 서지훈은 조심스럽게 방을 수색한다. 그들의 시선은 민서군이 언급한 가장 소중한 물건을 찾는다. 민서군이 말한 아빠의 마지막 기록이 대체 뭐지? 단순한 일기장일까? 아니면 회장님이 직접 만든 어떤 장치일까? 회장님은 내가 아버지의 특허를 찾으러 올 것을 알았어.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겼을 겁니다. 회장님은 언니에게 민서군에게 매일 읽어줄 동화책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민서군이 가장 아끼는 물건 중 하나였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특허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꿈이었습니다. 회장님은 그 꿈을 동화책 안에 숨겼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의심받지 않을 곳에. 두 사람은 민서군의 책장으로 향한다. 수많은 장난감과 책들 사이에서 유난히 손때가 많이 묻은 낡은 하드커버 동화책 한 권을 발견한다. 책의 제목은 하늘을 나는 별의 설계자. 하늘을 나는 별의 설계자. 아버지의 특허 기술을 은유하는 제목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집어들었다. 이 책이 바로 10년 동안 내 아버지의 명예를 가두고 서지수를 희생시킨 모든 비극의 열쇠일까? 나는 책장을 넘겼다. 책 안에는 일반적인 동화가 인쇄되어 있었고 특이한 점은 보이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는데? 평범한 동화책이군. 설마 회장님이 우리를 조롱한 건가? 민서군의 단순한 이야기를 믿고 헛걸음을 한 건가? 아닙니다. 표지를 보세요. 이 책은 일반적인 책이 아닙니다. 당신 아버지의 특허는 극도의 압축 기술이 핵심이었습니다. 책의 모서리 부분을 자세히 보세요. 무언가 미세하게 덧대어진 흔적이 있습니다. 설계도는 이 책의 표지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회장님은 특허가 가장 안전한 곳, 즉 아버지의 사랑 안에 보관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관리인은 책의 표지를 조심스럽게 분리하기 시작한다. 긴장감 넘치는 침묵 속에서 낡은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만이 들린다. 관리인은 마침내 동화책 표지 안에서 얇게 압축된 필름 형태의 설계도 원본을 찾아낸다. 설계도를 확인한 관리인은 감격과 분노, 그리고 회오리치는 감정으로 서지훈을 바라본다. 마침내 찾았다. 아버지의 특허. 이 얇은 필름 안에 10년의 고통과 희생이 모두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도면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명예였고 서지수의 희생에 대한 증거였다. 설계도는 완전했다. 이것으로 우리는 친척들의 유산 무효화 소송에 맞설 수 있고 회장의 모든 범죄를 세상에 폭로할 수 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나는 서지훈의 희생에 대한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다. 관리인은 설계도를 품에 안고 서지훈에게 다가간다. 그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다. 서지훈 씨, 당신 언니가 남긴 비밀각서에 대해 말해 주십시오.
당신 언니 서지수는 왜 나를 버리고 회장에게 갔습니까? 왜 대리모 계약을 맺었습니까? 이 설계도를 회장에게 넘기지 않고 숨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특허를 이용하려 했다는 친척들의 말이 진실입니까? 언니는 당신 아버지의 특허를 회장님에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회장님에게 가짜 설계도를 넘기고 진짜 설계도를 지키기 위해 대리모 계약을 맺었습니다. 언니는 당신 아버지가 특허 개발 과정에서 얻은 생체 데이터가 회장의 불법적인 자금 세탁에 이용될 것을 알았습니다. 언니는 당신 아버지의 특허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몸을 이용해 시간을 벌었던 겁니다. 서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한다. 그녀의 진심이 관리인의 심장을 강타한다. 나를 지키기 위해, 특허를 지키기 위해 그녀가 나를 버린 것이 아니었단 말인가? 10년 동안 내가 그녀를 증오했던 그 모든 것이 오해였단 말인가? 그녀가 짊어진 짐이 나 때문이었다니. 그렇다면 당신 언니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유언장에 당신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 그녀가 민서군을 낳은 후 잠적한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증오가 뿌리 뽑히고 그 자리에 거대한 회한과 죄책감이 밀려왔다. 내가 10년 동안 복수하려 했던 것은 사실은 나를 위해 희생한 사랑이었다. 나는 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서지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을 털어놓는다. 언니는 민서군을 낳은 직후 산후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장님은 언니의 죽음을 은폐하고 저에게 대리모 계약서를 넘겼습니다. 언니는 제가 민서군을 지키고 당신 아버지의 특허가 정당하게 당신에게 돌아가도록 유언을 완성해 달라는 마지막 부탁을 남겼습니다. 저는 언니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는 당신을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복수심이 당신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충격적인 진실을 들은 관리인은 주저앉는다. 그의 눈에는 회한의 눈물이 고인다. 그는 서지수와 서지윤의 희생에 대해 깊이 고뇌한다. 서지윤은 그에게 회장의 고백서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을 알려준다. 나의 10년은 지독한 오해와 증오로 쌓아올린 모래성이었다. 내가 복수를 위해 살아온 시간은 사실 그녀가 나를 위해 희생했던 시간이었다. 나는 서지수를 배신자라고 욕했지만 그녀는 가장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떠났다. 이제 남은 것은 회장의 마지막 의도를 완성하는 것뿐이었다. 회장님은 왜 이런 복잡한 유언을 남겼을까요? 왜 당신 언니의 죽음을 숨겼을까요? 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폭로하려 했을까요? 그는 정말로 죄책감을 느꼈던 것일까요? 회장님은 죽음을 앞두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당신 아버지의 특허를 이용해 조성한 불법 비자금 때문에 친척들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특허를 빼서 이 비자금을 세탁하려 했습니다. 회장님은 자신의 죽음 후에도 민성그룹이 이 부패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후킹 요소글에서 당신을 유산관리인으로 지정하고 특허와 비자금 장부 사본을 당신에게 넘기려 했던 겁니다. 당신의 복수심이 이 부패한 세력을 심판할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알았던 거죠. 관리인은 설계도와 함께 회장의 고백서를 다시 확인한다. 고백서의 뒷면에는 비자금 장부의 위치를 암시하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비자금 장부의 위치. 회장님의 마지막 요청이군. 이 설계도로 우리는 특허를 되찾을 수 있지만 비자금 장부로 우리는 친척들을 비롯한 민성그룹의 부패 세력을 완전히 심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회장님이 원했던 진정한 유언이었습니다. 당신 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유언을 완수해야 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끝이 아닙니다. 친척들은 이 설계도가 있다는 것을 알면 민서군을 노릴 겁니다. 우리는 이 설계도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법정에서 진실을 폭로해야 합니다. 민서군에게는 깨끗하고 정당한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며칠 후 유산 무효화 소송의 최종 심리가 열린다. 친척 대표와 그들의 변호사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 관리인과 서지우는 증인석에 나란히 선다. 그들은 비장한 표정으로 설계도와 비자금 장부 사본을 품에 안고 있다. 재판장님, 유산관리인은 회장의 사적인 감정을 이용하여 위법한 대리모 계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정당성이 완전히 훼손되었습니다. 핵심 특허 설계도는 이미 회장님에 의해 폐기되었거나 서지윤 측에 의해 불법적으로 은닉되었습니다.
설계도가 없는 특허는 가치가 없으며 이 유산은 마땅히 국고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친척 변호사님, 귀하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유산관리인으로서 저는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특허의 핵심 설계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도는 당신들이 주장하는 폐기가 아닌 가장 안전한 곳에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설계도의 존재를 공개하고 회장님의 마지막 고백을 대신 전하고자 합니다. 관리인은 품에서 민서군의 동화책에서 꺼낸 압축 필름 설계도를 꺼내 법정에 공개한다. 친척들은 충격에 휩싸이고 변호사는 당황한다. 저것은 분명히 폐기되었을 텐데 어떻게 저것이? 말도 안 돼. 이것은 회장의 특허 하늘을 나는 별의 설계 원본입니다. 그리고 이 설계도와 함께 회장님이 남기신 비자금 장부의 사본입니다. 이 장부는 당신들이 이 특허를 통해 수천억 원의 불법 자금을 세탁하려 했음을 증명합니다. 유산 무효화 소송은 이제 민성그룹의 부정부패에 대한 심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서지윤은 민서군의 생모인 서지수의 각서와 죽음에 대한 진실을 법정에 고백한다. 그녀의 고백은 법정 전체를 침묵시킨다. 제 언니 서지수는 당신 아버지의 특허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녀의 대리모 계약은 돈이 아닌 정의를 위한 마지막 방패였습니다. 이 설계도는 민서군에게 상속되어야 할 깨끗한 유산입니다. 친척들은 비자금 장부의 증거 앞에 무너지고 유산 무효화 소송은 기각된다. 관리인은 승소 후 민서군과 서지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다. 관리인은 비로소 서지윤과 민서군을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마지막 단계에 도달한다. 법정은 회장과 친척들의 죄를 심판했고 민서군의 상속권은 확정되었다. 나의 10년의 증오는 비로소 해소되었지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서지수를 향한 영원한 미안함이었다. 나는 서지수와 서지윤의 희생으로 구원받았다. 이제 나는 복수가 아닌 사랑과 책임을 위해 살아야 한다. 관리인은 민서군과 서지윤을 자신의 집 서재로 데려온다. 관리인은 서지윤에게 그녀의 언니가 남긴 비밀각서를 돌려준다. 서지윤 씨, 당신 언니가 남긴 이 각서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민서군의 양육에 대한 최종 승인을 내립니다. 민서군은 1년간의 양육 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당신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민서군에게 언니의 진실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몫을 다했습니다. 저는 이제 떠나겠습니다. 잠깐, 떠나지 마십시오. 당신은 민서군의 진정한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10년간의 증오를 끝냈지만 이제 당신과 민서군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당신 언니가 우리에게 남긴 유일한 가족이 당신들입니다. 이 특허는 우리 모두의 희생으로 지켜낸 새로운 희망입니다. 관리인은 서지윤에게 용기 있게 고백한다. 서지윤은 망설이지만 민서군이 다가와 관리인의 손을 잡는다. 민서 아저씨, 이제 우리 진짜 가족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지율랑 같이 살 거예요? 아저씨가 우리 아빠 해줄 거예요? 관리인은 민서군을 안아주고 서지윤을 바라본다. 서지윤은 눈물을 닦고 미소 짓는다. 서지윤 민서야. 응.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내 10년의 비극은 끝났다. 증오가 아닌 사랑과 용서로 채워진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나는 이제 복수가 아닌 아버지의 명예와 서지수의 희생을 지키는 삶을 살 것이다. 민성그룹은 정화될 것이고 민서군은 그 그룹의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다. 관리인 서지윤, 민서군이 서로 마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짓는다. 창밖으로 새벽이 지나고 밝은 아침 햇살이 비춘다.